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늦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기다리셨을 구독자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커뮤니티에 댓글 달린 Q&A들을 자세하게 읽진 않았어요. 봤었을 때 그냥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뭔가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뭔가 이거를 보고 나서 생각해하고 그리고 답하는 것보다도 서로 이렇게 대화하듯이 딱 물어봤을 때 바로 대답하는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이제 커뮤니티 들어가서 한번 제가 차례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답을 하기보다는 그냥 스킵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ASMR 유튜버가 된 계기. ASMR 제가 원래는 한 6년 전부터 ASMR을 처음 듣기 시작했어요. 원래 불면증을 좀 자주 앓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6년 전까지만 해도 원래 ASMR이라는 게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 실명을 밝힐 수는 없는데 어떤 게임 콘텐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 목소리가 되게 조용하고 이렇게 느리세요. 그러면서 컴퓨터 게임을 이렇게 하시는 게임 유튜버였는데 그분 영상을 좀 많이 들으면서 잤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알고리즘이 저를 ASMR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ASMR을 듣기 시작했고, 그리고 6년 동안 들으면서 제가 또 알고 있는 데이터들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내가 나만의 ASMR을 만들어주고 내가 그걸 듣고 자볼까 했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너무 오글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빠르게 포기하고, 그러면 이거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보고 싶은 트리거 저 있어요. 그 어떤 외국인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기도 했었는데, 여러 나라 언어들을 이렇게 단어 반복하면서 하는 걸 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러려면은 저도 공부를 좀 해야 되고 준비하는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아직 언제 해야지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있고, 조금 더 지금 제가 시간 여유가 많이 없기 때문에 여유가 생길 때 천천히 한번 준비해 볼까 합니다. 싫어하는 트리거. 이거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나? 저는 사실 입소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입소리를 들으면 귀가 이렇게 아프다고 해야 되나? 그 자극적인 소리에 제가 잠이 편하게 들지 못하는 스타일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입소리를 주로 내는 이유는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입소리를 자주 제작하긴 했었지만 저는 사실 입소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찍는 거는 좋아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자주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ASMR 채널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제가 자주 보고 있는 두 개의 채널이 있는데, 하나는 라떼님 ASMR을 좋아합니다. 라떼님이 굉장히 달콤하고 그런 따뜻한 하이톤의 보이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는 잠이 굉장히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라떼님 좋아하고, 한 분은 남자 유튜버신데 그분이 근데 지금 잠깐 활동을 중단하셨어요. 버스커 ASMR이라고, 혹시 구독자분들이나 지금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버스커 ASMR도 꼭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같은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정말 소리에 귀재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거 이렇게 두 개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피아노 치는 거 좋아해요. 피아노 취미. 근데 반주밖에 못 쳐가지고 피아노 치면서 노래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피아노는 특기라기보다는 특기까지는 안 돼요. 그렇게 잘 치는 편은 아니어서 취미생활로 피아노를 이렇게 치기는 합니다. 그리고 가끔 컴퓨터 게임도 좀 즐기는 편이고요. 근데 요즘은 많이 하진 않습니다. 할 게임도 없고,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촬영을 하기 때문에 요즘은 게임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MBTI ESFJ입니다. 중재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한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3번인가 검사했었는데 전 3번 다 ESFJ가 나왔습니다. 공감 능력이 굉장히 크니까 언제든 뭔가 힘든 일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댓글에도 달아주시면 제가 다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들어드리고 가족관계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여동생 롤플레이 콘텐츠 올렸었는데 저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3살 어린 여동생이 있고 굉장히 친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시청하셨던 분 중에서 이분 분명 여동생 없을 거라고 했는데 있습니다. 재작년에 결혼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출가를 한 상태입니다. 동생이랑 굉장히 친해서 둘이 술도 자주 마시고 뭔가 힘든 일 있거나 좀 좋은 일 있으면 제일 먼저 알려주고 그런 사이거든요. 네, 어쨌든 정말 이쁘고 사랑스러운 여동생이 있습니다. 전공 졸업은 뮤지컬 전공으로 했고요. 원래는 국제무역학과였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뮤지컬 배우가 꿈이었었는데 집안의 반대로 못하고 있다가 그래서 일반 전공 국제무역학과로 들어갔다가 뮤지컬 전공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공이 2개죠. 국제무역학과, 뮤지컬 전공 이렇게 2개입니다. 그 다음에 잠들기 전에 하는 것 저는 거의 매일 청소를 해요. 제 방이 조금 좁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먼지가 이렇게 방 안에 많이 쌓이게 되더라고요. 워낙에 집에 있는 시간도 좀 적은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잘 때 먼지가 많이 쌓인 상태에서 자면은 목에 진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귀찮긴 한데 습관화가 됐어요. 무조건 저는 청소를 합니다. 빡빡세게 하는 건 아니고 매일매일 바닥 쓸고 바닥 닦고 이런 식으로 청소를 합니다. 취미 아까 말씀드렸죠. 좋아하는 음식 즉 너무 많은데 뭘 얘기해야 될까? 딱 하나만 얘기를 해보자면은 저는 회를 좋아합니다. 사실 진짜 많은 걸 좋아하는데 회를 삼시세끼 먹으라고 하면은 감사하게 먹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회를 좋아합니다. 배우를 하게 되신 이유 원래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가수가 꿈이었어요. 가수가 꿈이었는데 그때 잠깐 실용음악학원 다니면서 노래를 배울 때 선생님이 뮤지컬 노래를 주셨거든요. 근데 그 뮤지컬 노래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듣다가 그 노래를 부른 가수를 찾아보고 작품을 찾아보다가 그렇게 타고 가서 다른 뮤지컬 노래도 듣고 그리고 다른 작품도 보게 되고 이러면서 배우의 꿈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노래에 좀 더 치중해 있는 배우였었는데 요즘은 노래보다는 연기
계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뭔가 정치 색깔이 뚜렷하지 않고 역사적 사실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임용환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임용환 선생님 콘텐츠를 좀 자주 챙겨보는 편입니다. 네.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을 딱 말씀드리기에는 지금 바로 대답이 안 나올 것 같고, 저는 특이하게도 그 드라마나 영화 BGM을 좋아합니다. 브금이라고 하죠. 뭐랄까, 그 영화나 드라마 봤을 때 그 상황에 맞는 음악들이 나오잖아요.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 상황을 다시 연상시키게 하는 그런 거에 굉장히 매력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화나 드라마 브금을 좋아합니다. 네. 여친 유무, 네. 여자친구 있습니다. 네. 그 지금 결혼도 생각하고 있고요. 네. ASMR 시작하게 된 계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저만의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하다가 이거를 다른 분들께 공유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MBTI의 ESFJ이고 좋아하는 ASMR 유튜버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고, 좋아하는 음식도 말씀드렸고, 나이 90년생 35살입니다. 요즘 나이로 하면은 지금 4월 23일이거든요. 사실 제가 오늘 생일입니다. 그래서 생일이 됐으니까 이제 34살이겠죠? 네, 34살입니다. 퍼스널 컬러가 뭐죠? 잘 맞는 색깔인가? 좋아하는 색깔인가? 아닌데, 좋아하는 색깔도 있네. 죄송해요, 제가 퍼스널 컬러가 뭔지 잘 몰라서. 그 뭔지 이 영상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좋아하는 색깔, 파란색을 좋아합니다. 파란색을 좋아해요. 파란색 보면 뭔가 마음이 평화롭고 정화되는 느낌이어서 파란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웃긴 게 제가 파란색 옷은 진짜 안 어울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웜톤이어서 파란색 잘 안 어울립니다. 내 인생 중 가장 힘들었던 때 29살 때였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6년 전, 그때 불면증을 앓기 시작을 했고, 그때는 조금 가족 문제도 있었고, 자세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가족 문제도 있었고, 일이 잘 안 풀렸고, 네, 딱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이 좀 혼합돼서 저한테 많이 다가왔어가지고 진짜 아홉수를 제대로 느꼈던 때였던 것 같아요. 내 인생 중 가장 좋았던 때, 저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요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시도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올해 정말 많이 시도해봤거든요. 그중 하나가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도 있었고요. 요즘은 제가 그래도 하는 일이 조금 잘 풀리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많이 바빠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을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어때?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저를 좋아해 주시는 거, 뭔가 그런 느낌인가요? 아유,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누군가 이렇게 저를 좋아해 주신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연기로 쭉 갈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것도 생각하고 있나요? 다른 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정말 배우를 하다가 죽을 생각입니다. 물론 유튜브도 함께 하고요. 찍고 싶은 영상,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나라의 언어들을 말하면서 단어 반복하는 거 꼭 해보고 싶습니다.
중간고사 잘 보게 해주세요. 중간고사 화이팅! 중간고사 화이팅! 시험 때는 웬만하면 제 영상 시청하지 마셔야 해요. 아시겠죠? 잠들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시험 기간 때는 제 영상을 조금 안 보셔야지 제가 더욱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MBTI 아까 말씀드렸고 나이 말씀드렸고 혈액형 A형입니다. 그 소심한 A형 아니고요. 대범한 A형입니다. 저 그렇게 안 소심해요. 진짜로요. 진짜 안 소심해요. 국내, 국외 여행지 추천. 국내 여행지는 진짜 많은 곳을 돌아다니긴 했었는데 뭐 강릉이나 양양, 뭐 제주도 이런 유명한 데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가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 숨겨진 명소라고 생각이 드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은근히 가까운데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게 강화도, 강화도를 아닌가 자주 많이 가시나? 제가 강화도를 2번인가 갔었는데 2번 다 갔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강화도 진짜 좋아요. 강화도 어떻게 보면 서울이나 이런 경기도 이런 데서 그렇게 멀지도 않고 물론 지방 사시는 분들은 조금 멀 수도 있지만 만약에 경기권에 오실 일이 있으면은 강화도에서 하루 정도 놀고 오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바다가 그래도 서해 바다에서 좀 이쁜 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국내 여행지는 강화도 추천드립니다. 국외 여행지 추천. 해외여행을 제가 많이 다니긴 했었는데 해외여행은 특히나 그런 것 같아요. 여행을 즐기는 스타일에 따라서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갔던 나라들 중에 한번 꼽아보자면 일단 그 나라 현지 음식을 먹는 거에 좀 중점을 두신 분들은 저는 거기 추천드려요. 그 스페인. 네, 스페인 음식이 전 진짜 맛있었거든요. 근데 조금 짠 편이에요. 짠 편이긴 한데 그 맛의 깊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굉장히 맛있기 때문에 음식에 있어서는 저는 스페인 진짜 완전 추천드립니다. 스페인에서 음식을 먹었을 때 실패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조금 가성비를 따지시는 분들은 전 러시아를 추천하는데 러시아는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좀 상황이 나아진다면은 러시아, 특히 좀 우리나라랑 가까운 블라디보스톡을 가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일단은 조금 가까운 유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까운 유럽이고, 근데 단점은 영어를 잘 못해요. 러시아 사람들이. 그래서 아마 소통하는 데는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도시, 약간 네온 사인 그런 도시나 쇼핑 같은 거 즐기시는 분들은 홍콩 그리고 뉴욕 추천드립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홍콩이 아무 말할 것도 없고 뉴욕은 더 말할 게 없겠죠. 조금 시간이나 돈이 여유가 되신다면 미국을 뉴욕에 꼭 가보시는 거 추천하고, 아니면은 좀 시간이 없으시다면은 홍콩 꼭 가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약간 유적지, 뭔가 그 나라의 유산, 문화유산 이런 것들을 좀 느끼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탈리아 진짜 추천합니다. 제가 이탈리아에 갔었을 때 길을 진짜 많이 잃었어요. 제가 조금 젊었을 때 갔거든요. 22살에 갔었는데 그때는 휴대폰이 스마트폰이 있긴 있었는데 그 뭐랄까 저는 그 스마트폰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지도를 보고 돌아다녔었는데
진짜 유럽에 온 그런 느낌이 확 드는 곳이었었어요. 로마를 갔었는데 로마 지하철은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거든요. 뭐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단순하게 되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아직까지도 로마 그 땅 밑에 지하에 그 엄청난 유적 같은 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에서 그렇게 깊게 안 판다고 하더라고요. 조심스럽게 지하철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유적지 같은 걸 느끼고 싶으면 이탈리아 추천합니다. 나중에 한번 또 영상 제작할 때 속삭이면서 이렇게 제가 다른 나라들 여행한 것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가 된 계기,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좋아하는 음식 말씀드렸고 영화 봤던 것 중에 명작이라고 생각하는 것 저는 일본 영화인데 지금 만나러 갑니다. 그거 진짜 명작인 것 같아요. 내용은 너무 어렸을 때 봐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영화의 잔상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모성애와 그리고 부부간의 사랑을 동시에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가족애를 다룬 영화인데 저도 얘기 나온 김에 나중에 한번 그걸 다시 한번 보고 싶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잔상만 남아있고 그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어쨌든 저는 지금 만나러 갑니다. 그 영화가 굉장히 명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노래 장르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 드라마, 브금을 좋아하고요. 애창곡 추천 그 구독자분께서 애창곡 부를 거를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거죠. 여자분인지 남자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왠지 여자분 같은데 글쎄요. 저는 그런 그거 아이유의 제목이 뭐였지? 그 밤이 나오는 영화인데 근데 영화란다 노랜데 새벽 보시긴 이것도 제가 생각나면 다시 답글에 달아드릴게요. 그 어쨌든 아이유 노랜데 되게 잔잔하게 밤 안개인가 뭐 그런 노래가 그런 비슷한 노래가 있어요. 이게 속삭이면서 부른 듯한 노래가 있거든요. 네, 그거 가성 섞어서 쓰면은 그래도 진짜 노래 분위기가 살아요. 네, 어쨌든 아이유 노래 추천드립니다. 제가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나서 너무 죄송해요. 사람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전 무조건 성격입니다. 무조건 성격이에요. 성격에서 모든 것들이 다 출발한다고 생각해요. 어떠한 성격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활 습관, 그 사람의 사람 대하는 태도,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앞으로는 어떤 비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성격을 봅니다. 좌우명, 저는 언젠간 잘 될 겁니다. 그게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될 때까지 할 겁니다. 이것이 제 좌우명입니다. 네, 그리고 좋아하는 ASMR 유형 이거 여러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저 속삭이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속삭이는 거 말고 ASMR 유튜버들 중에서 이제 속삭이는 거 하시는 분들 거 전 자주 들어요. 그거 자주 듣고 그리고 태핑인데 조금 천천히 태핑하는 거 이렇게 두구두구두구 막 이렇게 태핑하는 거 말고 천천히 태핑하는 거 그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거 메이크업 이렇게 톡톡톡톡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 것도 되게 좋아해요. 제가 메이크업 ASMR을 몇 개
이렇게 찍으려고 해봤었는데 얼마 전에도 하나 올리긴 했었는데 전 아직 좀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서 이것도 제가 더 연구를 잘 해가지고 조만간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촬영할 때 쓰는 카메라와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은 일단은 제가 아직은 카메라가 없어가지고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어요. 지금 갤럭시 S24 쓰는데 이게 프로 모드로 들어가면은 여러가지 이렇게 동영상 설정 값을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좀 공부를 해가지고 좀 적절하게 맞춰서 그렇게 쓰고 있는데 나중에 채널이 좀 더 커지고 그리고 저도 일이 좀 더 잘 풀려서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카메라를 또 살 생각입니다. 좋아하거나 추천하고 싶은 음악 좋아하는 음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 BGM이고요. 추천하고 싶은 음악 여러분들 아시려나 모르겠네. 되게 유명하신 재즈 가수분이신데 미국 사람인데 토니 베인인가 토니 어쨌든 재즈 가수 토니라고 치면 나오거든요. 그분이 아마 작년엔가 돌아가셨을 거예요. 치매 때문에. 그분 음악 진짜 너무 좋거든요. 진짜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분이 90세 넘어서 치매 걸리신 상태에서 저기 누구지? 가수 중에 유명한 가수 누구지? 어쨌든 어떤 유명한 여자 가수랑 같이 콘서트에 노래 부르는 게 있거든요. 근데 치매에 걸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콘서트를 진행하시면서 노래를 하시는 그 영상이 있는데 꼭 한번 봐보세요. 진짜 저는 그래서 토니 재즈 가수 그분의 음악을 꼭 추천합니다. 가장 최근에 본 영화 저 범죄도시 3 최근에 봤어요. 아직 4는 이제 곧 개봉한다고 하는데 3도 안 본 상태였어가지고 얼마 전에 따로 결제를 해가지고 구매해서 봤습니다. 추천해주고 싶은 드라마 저 이거 바로 얘기할 수 있어요. 미스터 선샤인이요. 아마 거의 다 보셨을 것 같긴 한데 저 미스터 선샤인 진짜 안 보신 분들한테 반드시 추천합니다. 뭔가 우리나라에 구한말을 다룬 드라마도 많이 없을 뿐더러 그러면서 사랑 얘기도 다루고 거기 나오는 주인공 이제 김대리 배우분이 연기한 그 고혜신 역할이 어떻게 보면 조선이라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캐릭터라고 하더라고요. 미스터 선샤인이 정말 BGM도 너무 좋았고 배우분들 연기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캐릭터 좋았고 대사 좋았고 영상미 좋았고 조연 단역분들의 연기까지 너무 훌륭했어가지고 저는 무조건 미스터 선샤인 추천합니다. 진짜 저는 뻥안 치고 3-4번 본 것 같아요. 키랑 몸무게 나이 키는 180입니다. 몸무게는 82kg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가죠. 제가 좀 뼈가 좀 두꺼운 편이어서요. 나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90년생 35살입니다. 요즘 나이로는 34살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제 Q&A가 모두 끝났습니다. 네,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저 너무 좋았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Q&A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인스타 DM으로 사연 같은 거 보내달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연 딱 한 분이 보내주셨어요. 한 분이 보내주신 그 사연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3번 구독자 레드선이라고 합니다. 우선 1000명 구독자님 달성 축하드린다는 말씀부터
있어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공부하는 작고 아담한 공간이랍니다. 저는 일을 하나하나 다 내 손으로 세심하게 해야 하는 성향이라 새벽까지 일을 할 때가 많고 가끔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을 설칠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날도 머리가 아픈 상황에서 억지로 누워서 유튜브를 켰는데 썸네일에 런던 여행 토크라는 글이 딱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야기 듣는 걸 좋아하거든요. 특히나 제가 여행을 많이 못 다녀봐서 여행 이야기를 듣기 더 좋아해요. 너무 반가워서 재생을 했더니 화면 속 어떤 분이 다정한 목소리로 편안하게 여행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처음 보는 분인데도 뭔가 친근하고 묘하게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재밌는 건 간달프까지 이거 저 뭔 내용인지 알아요? 제가 런던 여행 갔을 때 그때 이제 했던 얘기였는데 간달프까지는 들었는데 그 뒤에 블랙아웃 되어서 눈 떠보니 아침이었네요. 어찌나 상쾌하고 개운하고 몸이 가볍던지요. 오, 세상에 이런 경험은 난생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부터 저의 슬기로운 수면 생활이 시작되면서 하루하루 웃는 날들이 더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조 선생님이랑 학생들이 박사님 요즘 많이 웃고 만난 걸 많이 사주고 덜 무서워서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시험 못 보면 얄짤없죠. 암튼 제가 요즘 배우님 덕을 참 많이 보네요.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비춰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건 정말 너무나도 멋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배우님을 능력자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욕심을 내자면 배우님을 작품으로도 만나보고 싶네요. 뮤지컬과 연극을 무척 매우 많이 사랑하거든요. 항상 응원하고 기도할게요. 제 일상에 스며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려요. 늘 항상 배우님의 앞날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저도 그 뮤지컬 강사로 초중고등학생들까지도 한번 가르쳐 본 적이 있었는데 저 진짜 힘들더라고요. 애들이 말을 진짜 안 들어요. 그래서 뭔가 엄하게 할 수도 없고, 왜냐면 제가 계속 나가는 강사가 아니라 잠깐 수업을 하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이게 막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말도 진짜 안 듣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갖고 계시니까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저도 해봐서 잠깐이지만 해봐서 그게 더 대단하다는 걸 알거든요. 또 우리 꿈나무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해 주시는데 어떻게 또 제가 이렇게 수면에 도움이 돼서 삶의 질이 향상됐다니까 이건 오히려 제가 더 영광인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진짜 좀 감동이네요. 이게 제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만으로도 너무 큰 축복인데 그 이상으로 삶의 질이 나아졌다고 해주시니까 진짜 저도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Q&A와 그리고 사연 읽어드리는 거를 이렇게 다 끝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전명이잖아요. 물론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정말 빠르게 전명이 되긴 했지만 이 앞으로의 목표가 이제 10,000명이거든요. 5,000명, 5,000명, 다 5,000명이겠네요. 이제 그 다음 목표의 갭이 점점점 커지는 느낌이 드니까 아직은 갈 길이 진짜 먼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또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걷는다고 생각하니까 그 먼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질 것 같지가 않아요. 같이 걸으면 그렇잖아요. 혼자 먼 길을 걸을 때는 정말 심심해가지고 더 길게
삶의 질을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아, 저도 이렇게 사연이랑 Q&A 읽으면서 저도 너무 재밌었네요. 어떻게 보면 이래야지 정말 소통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구독자 1000명 달성해서 너무 기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직 진짜 부족한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해주시니까 제가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촬영하면서 힘들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너무 재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 자주자주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